저는 뛰어난 스펙도 없고 뛰어난 언어 스킬도 없고 뭐 일을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족밥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니문입니다. 오늘은 이 달콤한 케이크랑 같이 함께 오프닝을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사람이 유해지잖아요. 또 따뜻한 음료를 마시면 또 사람 마음이 굉장히 또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음식이랑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서 따뜻하고 달달하게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하신 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DM도 많이 보내주시곤 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 중 베스트 1위는 바로 면접이에요. 근데 면접이라는 거는 사실 각 회사마다 면접 보시는 분에 따라 성향이 또 다르고 회사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에 따라서 질문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팁들은 100% 다 맞다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먼저 외모부터 살펴봅시다. 우리 외모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뻐야 돼요? 못생겼는데 과연 이 호텔리어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외모는 절대 상관이 없어요. 뭐 이 세상에 이쁜 사람들만 취업을 하나요? 저도 정말 못생겼지만 호텔리를 했고 이직도 되게 잘했고 제 삶에 있어서 외모랑 호텔리어는 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키도 마찬가지고 몸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외모에 그닥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깔끔한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지 체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여성분들이 면접관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많이 예민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여자들은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다 스캔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손톱 좀 깔끔하신 거 되게 중요하고, 머리 부분도 좀 깔끔하게 잔머리 없이 좀 묶어주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사람 깔끔하다, 우리 호텔과 잘 맞다, 우리 호텔의 얼굴이 될 수 있겠다라고 그런 이미지만 풍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언어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언어에 대해서 진짜 고민 많으시잖아요. 내가 완전 외국에서 살다 온 막 그런 사람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토익 점수가 엄청 높고 학점이 엄청 높고 학교가 너무 좋은 데 나와서 엘리트야 완전. 그런 기본적인 그 엘리트 같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면접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근데 제 생각에는 영어 수준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의사소통을 말할 수 있는 정도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 저의 일화를 말씀드리면, 가고 싶은 호텔에 토익 점수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의 포부는 뭐 내가 넣어봐서 되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이력서를 막 넣었어요. 근데 진짜 웬걸 연락이 한 통도 안 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의 생각은 이랬죠. 니들이 나를 만나보지 않고 어떻게 나를 판단해?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현실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토익 공부를 해서 정말 그 최저, 그 미니멈 점수를 맞춰가지고 딱 들어갔어요. 토익을. 점수가 되니까 또 그때 면접 연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접 때 제가 또 영어로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했죠. 그래서 저의 첫 사회생활이 딱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토익 점수,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가장 최저 토익 점수 정도는 기본적으로 만들어 두시고, 인터뷰에 대한 영어는 좀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치만 그 전에 여러분들 회화는 당장 되는 게 아니고 또 면접이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리스닝이랑 스피킹은 면접 보시기 전까지는 좀 시간을 좀 오래 두시고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는 자기소개하는 건 기본이고, 우리 호텔에서 지하철역까지 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설명을 해줘라. 이제 인턴을 하면서 고객이랑 있었던 어려웠던 점을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가장 보람 있었던 적을 영어로 설명해봐라 라는 것처럼 뭐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이건 한국말로 물어봐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영어로 물어보는 곳이 한 곳은 꼭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하실 때 면접에서만 물어보는 질문이 뭐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평상시에 그냥 한국말로도 물어볼 법듯한
그런 질문들,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호텔에 지원한 이유를 영어로, 우리 호텔이 어떤 호텔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호텔에서 지하철로 가는 방법, 또는 너가 집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어떻게 왔는지를 영어로 설명해봐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사실 영어를 진짜 못했었는데 이 그램마인 유즈라는 회색깔 책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문법 공부를 좀 하면서 계속 단어를 바꿔가면서 내 상황에 문장을 또 만들고 입 밖으로 꺼내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었거든요. 미드를 보면서 영어 자막이랑 한국 자막이랑 이제 같이 켜놓고 한번 보고, 똑같은 장면을 영어 자막만 켜서 보고, 나중에는 영어 자막 없이 한번 보고. 한때 제가 진짜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했었던 때는 스크립트를 제가 다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냥 리스닝 하면서. 그리고 나서 영어 자막 켜고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는지 뭐 이런 것까지 좀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 스피킹 또 리스닝 공부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제2 외국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뭐 일본어 하시는 분들, 중국어 하시는 분들, 뭐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저는 영어를 배우기 전에 일본어를 먼저 배웠었거든요. 근데 영어를 배우면서 웬걸 일본어를 다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잘 못해요. 그 당시 아주 옛날에 JLPT가 개편이 됐는데, 그 전에는 저는 자격증 2급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똑같이 일들을 보면서 막 이렇게 연습하고, 좋아하는 그 배우한테 편지도 써보고 막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고 나서 이제 일본어를 좀 많이 까먹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면접관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일본어도 할 줄 아는데 제가 기본적인 회화만 구사를 할 줄 알지 이런 비즈니스 고객을 응대하는 데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 대신에 체크인 체크아웃 받는 데에는 제가 문제없이 고객님 응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조금 더 공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냐, 영어만 되면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었어요.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들은 잘 준비를 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설프게 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겠죠? 해외 연수 경력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옛날에 이제 면접을 보면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 해외 호텔 인턴십 갔다 오는 건 누구나 갔다 오는 거고, 해외 유학 갔다 오는 건 누구나 갔다 오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랑 일을 하게 되면 이 경력 인정을 안 해준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또 한 호텔은 해외 호텔에서 일을 했었어? 우리랑 당장 일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도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외 연수 도움이 될까? 사실 의문은 들어요. 근데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해외 연수 경험 필수사항은 아니다. 왜냐면 어쨌든 한국 호텔에서 일하는 거는 한국말이 일단 잘 통해야 되고, 한국 손님들을 더 많이 응대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재치있게 잘하고 스토리텔링을 잘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다시 해외 연수 가요. 제 발전을 위해서. 자, 세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갈게요. 우리 자격증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격증, 어떤 자격증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가 아까 언어편에서 토익 점수나 이런 토익 스피킹 같은 점수는 꼭 필요하고, 호텔 학과를 가시게 되면은 호텔 식음, 또 항공, 여행사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억이 벌써 10년 전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공부를 했을 때 그 토파스라는 자격증을 배웠었거든요. 또 소믈리에, 바리스타 이런 것도 이제 다 공부를 했었죠. 호텔에서 커피를 내리거나 항공사 예약을 대신 해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신입이었을 때는 진짜 내가 경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자격증이나 이런 학과 점수 이런 것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엑셀, 파워포인트, 뭐 포토샵 막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력서에 넣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또 미용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 땄던 자격증이었는데 정말 쓸 게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이력서에 썼죠. 그러니까 면접 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미용사 자격증도 있으시네요. 원래 미용을 하려고 하셨나요? 호텔에 미용사 자격증이랑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어떤 여자 면접관분이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미용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호텔리어가 됐을 때
어떻게 내 머리를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고 어떻게 조금 더 사람들한테 호감되는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시도했던 공부를 내가 놓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필기 실기를 통과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한 거다. 사실 내 본연의 꿈은 호텔리어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센스를 키워왔음으로써 내 동료들에게 또는 이제 들어오는 내 후배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좀 무섭게 생기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했다는 뜻이었겠죠? 결국은 그 호텔에 붙었고 저는 그 대리님이랑 사적인 자리에서 밥을 먹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진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요. 자격증, 알바, 부서별로 내가 해당되는 그런 직무에 관련돼서 스토리텔링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나왔다. 알바 경력은 취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나요? 라고 지금 질문이 적혀 있거든요. 알바 경력은 사실 큰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요? 뭐 사무직 알바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일반 서비스직으로 봤을 때 뭐 편의점 또는 뭐 백화점, 뭐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있을 텐데 호텔 일은 좀 틀려요. 단순히 주문받고 결제해주는 거랑 또 내가 이렇게 고객 만족까지 이끌어내는 거랑은 좀 틀려요. 사실 제 남편이 이제 호텔 면접을 좀 많이 보는데요. 알바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옛날에 그거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였나 대학교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호텔 서빙 알바 뭔지 아세요? 그 뱅켓에 가면은 막 연애를 막 하잖아요. 결혼식하고 뭐 행사하고 그때 이제 막 무거운 짐 이렇게 날라가지고 막 이렇게 서빙하는 그거를 제가 그 단기 알바, 일일 알바로 20번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적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적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F&B 쪽으로 알바 경험이 많은데 혹시 이쪽으로 가실 뭐 생각은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호텔 알바를 하게 된 이유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일을 한 곳은 F&B 부서였지만 저는 그 호텔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꿈의 부서인 프론데스크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제 꿈을 정말 더 열정적으로 키워왔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물론 이것도 뻥이에요. 사실 저는 알바 그냥 돈 벌러 갔던 거였거든요.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이 진짜 중요해요. 뭐 이게 진심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진심 그리고 열정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면 됩니다. 학교 출신을 한번 볼게요. 4년제 전문대. 나는 지잡대를 나오면 호텔리어가 될 수 없나요? 저도 지잡대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저 경기도에 있는 그 전문대를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호텔 전문 학과는 아니고 관광 영어과였어요. 근데 저는 영어도 못했지 호텔이 뭔지도 몰랐지 뭐 관광이라고 해서 난 가이드가 되는 건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친구가 간다길래 따라간 케이스였거든요. 좀 창피하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 이런 거를 면접 때 따지진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뭐 이 인사적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연봉은 좀 틀려질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제가 강남에 있었던 어떤 한 호텔을 다녔었는데 저는 거기서 1년을 일을 하고 있었고 제 후임으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이 들어왔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연봉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또는 학교 출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았는데 또 요즘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 남편이 하나 힌트를 줬는데 이제 진급에 대해서는 4년제나 뭐 전문대나 크게 상관이 없대요. 일 열심히 하고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회사에 더 애사심을 더 표보하는 사람이 또 승진하는데 가산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들어갈 때 차이는 있겠지만 승진하는데 진급하는 데에 대해서는 차이는 없다고. 관련 학과 나와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10명이란 스텝이 있으면 한 7명 정도는 관련 학과 나오고 한 3명 정도는 관련 학과를 나오진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뭐 영문학과 또는 중문학과, 무역학과 뭐 이런 곳에서도 오셨던 분이 계셨고 실제로 제가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호텔에서는 뭐 의학 공부하셨던 분도 계셨고 또
공부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이제 다 호텔로 오시면서 일을 다 익혀 가시니까 또 잘 하시더라고요. 이직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경험이 되게 많으셔서 면접 보시는데 조금 더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물어봤었어요. CL이 뭐냐, GL이 뭐냐, 그러니까 호텔 용어들을 설명을 하라라는 거였죠. 신입이신 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만약에 이직하시는 분들은 호텔 용어는 조금 몰랐으면 더 공부하시고 또 아셨더라도 어떻게 더 조리 있게 설명을 할지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난처한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상사가 규정에 맞지 않는 일을 시켰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정답은 없지만 내가 진짜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뭐 그 의견을 따른다? 아니면 내부에 고발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대화로 풀어간다? 이런 정답은 없는데 괜히 난처한 질문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진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왜 호텔리어가 되고 싶으냐? 우리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업무 능력 테스트. 이력서를 보니까 당신이 여기서 1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곳에서 어떤 직무를 배웠냐? 어디까지 해봤냐? 인차지는 해봤냐? 너의 역량은 어디까지였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서도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을 꼭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쯤 되면 면접 이꼴 스토리텔링이라고 말씀드려도 의심이 없겠죠? 여러분 말을 좀 조리 있고 재미있게 잘 해주셔야 되는 게 클리어하고 또박또박하게. 저도 사실 그게 좀 안 되긴 하는데 사실 면접이라는 게 정해진 질문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다 다를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해온 그런 것들과 내 면접을 보는 사람에 맞춰서 아마 질문을 할 거예요. 면접이라는 거는 사실 내가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돼요. 머리가 백지가 돼서 내가 평소에 잘하던 것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면접 보시러 가실 때는 그런 거 이제 장도연이 그랬잖아요. 아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족밥이야. 사실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항상 자신감 가지시고 항상 내가 최고다.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너네 나 안 뽑으면 진짜 후회할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 자신감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뛰어난 스펙도 없고 뛰어난 언어 스킬도 없고 뭐 일을 잘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면접을 볼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싱글벙글해서요. 제스처도 막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은 일단 나를 기억하게 하는데 정말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면접을 보는 곳은 항상 합격 전화가 와요. 그치만 제가 막 긴장해서 부들부들 막 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다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 호텔에 입사하고 싶은지 그 열정을 보여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면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아시죠? 밑에 코멘트 남겨주시는 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꼭 해주셔야 되시는 거 아시죠? 요즘 제가 집에 있다 보니까 자꾸 그 숫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해지더라고요. 이번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면접 보셔서 좋은 소식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안녕. 제가 진짜 어이없게 면접에서 떨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솔직하면 안 돼요. 면접에서는 조금 선의의 거짓말을 좀 하실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이직을 하는데 근데 그 호텔에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직을 하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제가 이랬죠. 지금 현재 일하는 곳에서는 연봉이 너무 적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서 이 호텔에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 쫑지배님이 갑자기 이력서 그 있었던 파일을 딱 줬더니 오늘 면접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라고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바라고 호텔리어가 되려고 한다면 다른 직업을 알아보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호텔은 박봉, 맞아요, 박봉이고 내가 노력한 거에 비해 또 내 실력에 비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와 진짜 어이없다, 어떻게 이력서를 그렇게 덮어버리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똑같은 면접자가 있으면 저도 이력서를 덮어버릴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사실 돈보다 호텔에서 일하는 게 그냥 저만의 그런 자신감? 자존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직업이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칙칙한 사무실보다는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로비에 그 매일매일 그런 걸 내 눈에 담고 싶다. 또는 그냥 앉아서 그냥 컴퓨터만 따닥따닥 거리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북적거리지만 활기차고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호텔리어가 정말 여러분한테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